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오후인데요. 이 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복귀, 돌아온 윤석열. 단번에 대권주자 1위로 뛰어올랐다. 제가 이런 방송을 계속 하는 것은요. 추세를 보는 거예요. 현상을 보는 거고. 대권주자 윤석열은 제가 몇 달 전부터 드리기를 레디비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 윤석열 자체가 이티제다. 존재의 가치다. 존재성 그 자체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윤석열은 그동안 그 언론에서나 짜집기 언론에서 또는 기레기들이 말을 하기를 윤석열의 두각은 야권의 즉 국민의힘과 야권, 국민의힘을 말하는 거예요. 야권의 대선 주자들을 싸그리 정리해 버렸다 하는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죠. 어, 윤석열이 대권 주자 1위가 될 때마다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원희룡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항상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나왔고 그 다음 오세훈이는 저울질을 하고 있고 안철수는 자기는 대권 아니면 안 한다 하고 있죠. 어제 윤석열의 복귀로 인해서 둘 다 발작적인 정세를 일으키죠. 여권과 야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낙연은 대권 주자가 될 수 없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낙연의 친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친문이 썰려나간다. 그죠? 우리가 대권을 가져오고 정치적인 지형, 공학적으로 보면은 친문, 홍위, 양념병들이 없어지면서 그죠? 국민들이 문재인을 등지는 국민들이 노도와 같이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죠. 그렇죠? 이때까지 보면은 국민의힘 쪽으로는 크게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있는 그대로 존재 가치가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의 복귀로 인해 가지고 야당보다 여당이 더 타격을 받죠. 당연히 여당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일반 신문 그 기레기들이 흥미 기사로 자꾸 쏟아내는 걸 보면은 고고TV가 진짜 자괴감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은 야당인데 일단 이거부터 설명하죠. 윤석열을 해임을 하면은 오늘 윤석열이가 대권 지지율 24.5%, 뭐 알렌서치의 추세는 전 잘 안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이낙연이가 뭐 22%, 이재명이가 19% 되는데 윤석열은 이낙연이 문시 쪽을 제외하고는 진보층도 흡인할 것이며 일부 흡수할 것이며 이재명의 지지율도 흡수를 할 거예요. 제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치 공학을 제외하고 현상을 바라보는 방송인데요. 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중도 무당층 진보개혁 그 다음에 진보개혁주의자 또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까지 지금 흡수하고 있어요. 양쪽 진영에서 질린 사람들을 흡수하고 있는데요. 과연 윤석열이가 대권까지 갈 것인가의 문제는 뭐 몇 개월 후죠, 그죠? 그 중간에 변수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중간에. 그런데 그건 그때 갖다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내일 모레 징계위를 열어서 해임을 결정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고고TV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죠? 여권을 때리기 시작했고 윤석열이가 야권은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주자들이 없어요. 그게 큰 문제죠. 그죠? 지금 현재 보면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안철수 이 정도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윤석열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이는 지금 중간지대에서 좌우 쪽으로 영역을 갖다가 윤석열이가 뜻하지 않게
중간지대에서 중간지대에서 쉽게 말해서 중원에서 여 쪽에 표를 갖고 오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그게 국민의 심리라는 거죠. 국민의 지지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 은혜 하나하나가 거침이 없어요. 과거부터 보고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그 고슴도치 짱돌뱅이 같은 이재명은, 현상을 안 보고 현실적으로, 그죠? 파퓰리즘으로 그때그때 치고 나오는데 그거는 큰 그릇이 절대 못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도 대통령감이면은 좌우를 막론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크게 치고 나가는 사람을 원하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백마 타고 온 기사라고 보는데 이낙연이는 안 되는 거예요. 걔는 애초부터. 그건 뭐 차치하고. 그러면은 야권에 보면은 유승민이나 원희룡 같은 경우 파괴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고고티버이가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그 사람을 지지할 거예요. 근데 파괴력이 없다는 거죠. 오세훈이는 지금 간을 많이 보고 있고, 그죠? 윤석열만큼 국민들 앞에 파괴력이 있고, 그죠? 저돌적인 사람이 보이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야권의 토령 5명이 지금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응? 그러나, 지금 그 야권에서는 윤석열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 현상을 받아들여야지. 왜 그러냐 하면은 시대와 문화와 모든 콘텐츠가 바뀌었어요. 고고TV가 골백 번 드리지만 과거의 고건희, 반기문, 안철수 현상하고 다르게 윤석열을 움직이고 있어요. 다르게. 그죠? 고건이나 반기문이나 안철수는 강력한 집권 세력을 친 적이 없어요. 치면서 올라간 적이. 그런데 윤석열은 현재 공무원 신문으로서 문재인이란 그 악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응? 그게 일반 국민들을 좌나 우, 여나 야에 질린 일반 국민들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여기서 국민의힘이 윤석열한테 딴지를 걸고 그러는 순간 국민의힘은 더 도태될 수뿐이 없다는 거죠. 윤석열의 친구, 이거부터 말이죠. 윤석열의 친구가 석동인 변호사라고 있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해임으로 치는 순간, 윤석열이는 대감합 해견을 시작으로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벌써 선언을 했죠. 그죠? 해임해라. 난 못 받겠다. 행정소송 가겠다.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문재인과 청와대와 전 여권이, 그죠? 감히 문재인이가 너한테 해임을 명령했는데 너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또 퍼내기를 하고 찍어내기를 하겠죠. 그러나 윤석열은 견딘다는 거죠. 그렇죠? 해임의 권한이 없어요. 문재인한테는. 검찰총장 임기 2년 공무원 신분보장법에 의해서. 그걸 지금 어거지로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이는 더 커지고, 그죠? 윤석열은 버티면 버틸수록 이 정권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모레 그 문재인이 어떤 결론을 낼지 나도 참 흥미진진해요. 솔직히 말해서. 쳐라 그럼 윤석열을. 그럼 더 좋다 하는 게 고고TV 입장이고, 그럴 용기가 과연 있을까? 사악한 바보니까 문재인이라는 작자가 그럴 가능성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야권으로 보자 이거죠. 야권으로. 이낙연이가 아무리 윤석열을 갖다가 쫓아내려고 해도 안 돼요. 이낙연은 윤석열의 깜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벌써부터 문재인하고 윤석열의 싸움이고 문재인 대 윤석열이라고 제가 몇 번 방송 드렸죠. 그럼 거기서 누가 끼어 있느냐? 국민의힘이 끼어 있고 국민의힘 그 토령들 5명이 끼어 있다는 거죠. 응? 오늘 그 주호영이가 어제 윤석열이 복귀 결정이 나자 주호영이가 단번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윤석열은 정치 중립을 선언하고 정치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문재인은 추미애를 경질하라 그러죠.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하고 추미애의 동반태진은 없고, 그죠?
윤석열은 벌써부터 정치적인 행보를 했고 정치적인 언행을 했어요. 어제 복귀 일성이 뭐예요? 오후 5시에. 나는 헌법주의자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 법치주의를 지킨다. 그 세 마디로 다 나온 거예요. 응? 나 혼자 이렇게 싸우고 나 혼자 이렇게 문재인한테 저항하고 법치와 국민과 헌법을 지키려 그럴 때 여권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야권은 한 게 뭐냐? 내 등에 타가지고 정치적인 공격과 공작만 한 거 아니냐? 그 말에 다 나온 거예요. 윤석열이가 한 말이. 크게 간다는 거죠. 주호영 같은 경우가 그 샌님이죠. 판사니까. 응?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비판을 좀 해보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잘못 봐도 한철 잘못 본 것 같아요. 이럴 적에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추미애 경질하라. 문재인 물러나라. 물러나라 하면 이제 또 정치적으로 설화가 되니까 추미애 물러나라. 경질을 하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문재인은 사과하라. 국민 앞에 석고대자고 사과하라. 그걸 하면 되지. 윤석열이가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라 하는 걸 그 순간 모든 국민이 국민의힘의 저 패배주의 정신, 자신 없는가, 무자신감, 그죠? 무전략 그런 걸 본다는 거죠. 차라리 김종인 씨 같이 김종인 씨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선지국 3만 불 시대에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 문재인이 사과하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홍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홍준표는 완전히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니까 자가 발전해서 자가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고 홍준표는. 그냥 윤석열을 놔두면 돼. 윤석열 정치권으로 나오면은 그때 가서 경쟁을 하든 비난을 하든 비판을 하든 호각쟁투를 하면 돼. 그런데 검찰당 화이팅, 검사당 화이팅. 야당은 뭐 했냐? 그건 임마 니랑 똑같은 거 아니냐? 준표 너희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거니까 윤석열은 점점 커진다는 말이야. 응? 여권에서 윤석열 때리고 찍어내고 그 반면에 야권에서 하는 소리가 저게 저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놈이나 원내대표라는 놈들이 왜 윤석열 갖다가 찍고 넘어가느냐 이거죠. 국민들은. 응?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대두가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들은 여권도 보고 지금 야권을 더 본다는 말이야. 과연 저것들이 야권 국민의힘 쪽에서 홍준표를 빼. 윤석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선용하고 정치적으로 협치하면서 성장하는 걸 갈 것이냐 하는 걸 국민들은 야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는 것들이 지금 희한한 말들이나 해대고 있어. 완전히 윤석열한테 그냥 덜러리를 쓰는 부분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돼요. 저 같으면 안 건드려요. 내가 정치꾼이라면은, 저 같으면 윤석열 건드리지 않고 내 할 일만 묵묵하게 해. 큰 걸음을 해야 돼. 근데 큰 걸음으로 할 게 없잖아야. 치고 올라가는 게 문재인하고 쳐야 되는데 이것들은 그냥 국민의힘 내에서 아직까지는 뭐 이기 비대위를 하느냐 김종인이가 어떠냐 이러고 있으니 이게 한심하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장을 만들어주고 너희 토령 5명도 뛰고 새로운 길이나가 나오면 그 장을 만들면서 너희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려고 그래봐야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윤석열이 있던 없던 국민의힘 다수 토령은 안 올라가요. 왜? 계획을 안 하니까. 시잘데없이 모두 합치자 그러잖아요. 모두 합쳐서 국민들이 4.15 총선 때 버린 거라고. 현재 시대와 세대가 모두 바뀌었다고. 그럼 시대와 세대와 현재 문화 콘텐츠를 갖다가 거역하는 그 세력은 잘라내야 된다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려 그러는 거야. 혼자만 하려 그러죠. 혼자만 김종인 씨가. 그러면은
그 플랫폼은 너희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국민의힘 토령들은 그냥 놔둬라. 그 플랫폼을 너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너희들끼리 문재인을 칠 경쟁력을 가져라. 그리고 윤석열이 오면은 범야 플랫폼으로 윤석열이가 들어와서 표의 분산을 막고 같이 협치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한번 경쟁을 해봐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해야지. 뭘 벌써부터 윤석열을 딴지를 걸고 있어. 이게 전부 다 정치공학으로 해서 이때까지 그 정치공학적인 현상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무도한 놈들이 정권을 탈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큰 선거 4연패를 그냥 한 거라고. 그럼 지금 윤석열이가 이게 그 대도되는 과정을 보면은 보수층에서 약 50 몇 프로가 지지를 해. 그것도 나이 드신 분도 지지를 해. 그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이가 지긋지긋하기 싫거든. 그리고 진보층에서 한 20, 30%가 지지를 해. 근데 중도층에서 60%가 지지를 해. 문재인을. 중도층에서 그렇게 지지를 받은 야권의 토령 5명이 있느냐 이거죠. 현재까지. 오세훈이는 아직까지 대선에 출마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러면은 또 뭐예요? 서울 경기에서 문재인 서울 경기에서 충청에서 그러니까 중부권에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서울, 경기, 충청이 3천만이 넘어요. 3천만이. 거기다 강원도도 좀 합하면은 그런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TK에 박혀가지고 빠글빠글 다니는 홍씨나 중도층으로 가겠다 젊은층으로 가겠다 하는 유씨나 그죠? 제주도에 떨고져 있는 저 원씨나 파괴력과 그죠? 대중 응집력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 윤석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요, 그 친구들은.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쟤네들이 지금 윤석열이란 호랑이 틈에 탄 윤석열이가 언제 떨어지지 모르고 질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질주하는 것을 윤석열이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국민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토룡들은 여권에 대한 윤석열을 공격하는 건 이해가 좀. 이 토룡들은 양비론을 펼치고 있단 말이야. 정치공학적으로. 윤석열이가 이명박, 박근혜를 갖다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고 그죠? 적폐로 갖다가 보수를 괴멸시켰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보수를 살리고 있고 문재인을 적폐로 몰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윤석열이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문재인이 무너질 거 감성적으로 문재인이가 너무 폭정을 하고 전횡을 하고 독재를 해서 무너져야 되는데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 그렇죠? 한 번도 야권이 그 토령 5명이 다 지지를 합해봐야 아무리 그 편집된 여론조사를 그래도 5명을 다 합해봐야 10%가 안 됐었어.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지겠죠. 경쟁을 하고 나가고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야권의 지지가 어느 정도 보수나 개혁 보수나 중도층이 좀 몰리니까. 그런데 지난 4.15 총선을 보면은 52%에서 41.6%로 야권이 탁탁 틀어봐야 중도까지 합해 41.6% 뿐이 안 나왔어. 대선에서 이기려면 10%가 더 필요한데 그걸 누가 가져갔느냐? 41.6% 뺏어서 국민의힘 그 당시에 미통당을 지지한 41.6%에서 한 20%가 윤석열 쪽으로 가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10%를 더 가져와야 돼. 그 10%가 윤석열 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티브에는 말씀드리기를 토령들은 5명의 토령들은 윤석열 앞에 겸손해야 된다. 왜?
너희들이 언제 한번 문재인이 같이 이렇게 문재인한테 이런 식으로 윤석열과 같이 저항한 적이 있느냐? 끈질기게 잡초같이. 윤석열은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죠. 그죠? 훌륭한 교수 집안에서, 그죠? 유복한 집안에서 살면서, 그죠? 스스로를 낚시를 하면은, 강태공 같이 낚시를 하면은, 하면서 정신무장을 하고 성장했던 친구죠. 윤석열이가. 응? 그런, 엘리트 집안에서 엘리트 검사의 길을 걸으면서, 일상적인 관료적인 출세를 버리고 항상 저항하고 현실을 부닥치면서, 그죠? 현실과 저항하면서 자기 혼자 커가는 형국이었죠, 이게. 그렇잖아요. 어?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원희룡이나, 뭐, 홍준표는 고대 나왔나요? 똑같은 최고의 학부를 다니고, 똑같은 관료적인 걸 갖고 있어도, 그죠? 윤석열은 잡초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치고 올라가는데, 그렇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국민이 그런 걸 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국민이 문재인을 쫓아내고자 하는 국민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다르냐? 그러면 윤석열이 충청권 끌어들여, 서울 중부권 끌어들여, 서울 경기권 끌어들여, 중도층 끌어들여. 그죠? 그래가지고 대권주자 1위를 정치권에서 나오는 순간 대권주자 1위를 줍니다. 무조건. 잘릴지게나 자기가 그냥 스스로 나와도 무조건 대권주자 1위 그때도 유지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령 5명들의 사고의 진폭이 굉장히 좁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으면은. 전략과 전술이 없어. 솔직히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근데 윤석열은 지금 우리가 윤석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다고. 크게. 갖고 나오는 거 봐봐. 헌법과 법치와 국민 뭘 더 바래? 경제를 모른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경제를 모른다. 아니 문재인이가 경제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알았어요? 이명박이는 경제 알았고 박정희 대통령도 경제 알았죠. 그죠? 경제를 모르면 사람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상식과 양심과 기본적인 이론으로 사람을 쓰면 되는 거야. 윤석열 같은 경우는. 남마 같은 국정 운영? 그거는 지금 남마 같은 국정 운영을 토령 오령이나 그동안 야권이 4년 동안 하나라도 푸른 적이 없고 제대로 정화한 적이 없었죠. 그렇죠. 윤석열은 지금 꾀도 남바 같이 일필시로 치고 들어가고 있죠. 일필시로. 그죠? 그런 성격이면은 사람을 가용해가지고, 경제 문제 풀고, 저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야. 저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야.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빠지고, 하고, 빼주고,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가 났느냐?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다. 검사들이나 관료들의 그 고리타분하고 경직된 사고방식이 과연 정치권에 맞을 것인가? 유연성이 있을 것인가? 대중성이 있을 것인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대중성은 벌써 확보가 됐어. 그건 유연성의 문제인데, 내가 볼 적에 윤석열은, 몇몇 토론들보다 훨씬 더 이 사고가 자유롭고 유연해요. 이 사람이 지금. 토령 5명이 정치공학적으로 문재인, 윤석열을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업혀가려고 그러면은 싹 사라집니다. 걔네들이 5명이 준편한데. 벌써 몇 번이나 윤석열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그거 완전히 맛이 갔어. 문수급이 되고 있어. 그러면은 나머지 3명, 안철수도 지금 맨날 튀어나오는 거 나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좀 사람이 진중해야 돼요. 세력이 없잖아, 안철수 뒤에는. 세력이 있으면서 툭툭 한 번씩 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유승민이 너무 전국을 찌르고, 꼬장꼬장하게 들어가. 하여튼, 주절주절 많이 떠들었는데요. 윤석열은 현상이에요, 현상. 윤석열이는. 근데 이 윤석열이 현상이라는 것에 과거에 안철수하고 또 고건희는 반기문 그 둘은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관료였으니까. 안철수 현상하고는 달라요.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못한 현상이 나와요.
난 지금이라도 홍정욱이가 나와서 런닝메이트 했으면 좋겠어. 윤석열 대 홍정욱 이런 식으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12월 2일 날 오후에 찍는 건데요. 뭐 주말이나 한번 방송하든가 아니면 올라가면은 오늘이나 내일 올리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